문제 풀어봤지? 이건 파이널 1차 예비 평가 문제인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음, 한번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읽기만 하겠다 해서 아무런 해설 안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선언한 후 활용을 합니다. 뭐야? 변수들을 선언하고 활용을 한대요. 변수를 선언할 때까지는 지정해야 하며 설정할 수도 있다. 자, 변수명과 자료형을 지정하고 설정할 수 있대요. 조이카까지. 변수가 선언되면, 자, 선언하고 활용한다는데, 선언되면은 할당되는데, 용도에 맞게 정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뭐야? 자료형 크기에 맞게 할당된대요. 자료형 중 자료형은 정수형에 속한다. 원래는 문자를 담는 건데 정수가 담긴다는 점에서 정수형으로 분류된대요. 자료형은 정수형으로 분류된대요. 자료형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자료의 크기는 1바이트고요. 그 한 자리를 이진수를 사용해서 한 자리를 비트 8개의 비트를 1바이트라고 한다. 10진수 2에 해당되는 이진수, 2에 해당되는 이진수, 10 이진수는 8비트인 요거로 당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됐어요? 10인데 8자리라면 앞에 뭐가 필요해요? 0이 6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로 뭐야? 담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별 문자를 담으려면 대응되는 10진수를 찾아서 이진수로 바꿔야 된다. 정수형으로 int형, short형, long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크기가 4바이트, 요거는 2바이트, 요거는 4바이트, 5와 8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거나 부호 없는 int형과 달리 부호 없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서 음수까지 표현하려면 가장 위쪽에 부호 비트를 써서 음수 여부를 구분한다. 부호 비트는 숫자 표현하는 자리 아니고요. 0이면은 양수,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2를 쓰겠다는 거죠. 가장 왼쪽 비트를 부호 비트. 그러면 부호 비트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야?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설 안 해 또. 부호 비트다. 이렇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음수 표현할 때 2의 보수법을 따른다. 주상과 컴퓨터 보수 이거 했잖아. 모든 비트에서 0, 1, 1을 0으로 반전하는 1의 보수법을 따른 후, 자, 보수법을 따른 후, 뭐야? 1을 더하는 1을 더하는 방법이다. 음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크기가 4비트라고 가정하면 하나, 둘, 셋, 넷이겠죠. 2의 이진수 요거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써보겠다. 00, 10 원래 10이 2인데 앞에 4비트니까 4자리에다가 0을 썼어요. 그럼 보수법을 취하면 어떻게 돼? 0의 보수는 뭐다? 1이다. 1이다. 1의 보수는 0이다. 그래서 요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예, 1을 더해요. 자, 1. 요거에, 이거는 보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1을 더했어요. 그럼 1을 더하면은 뭐야? 1110이 되죠. 1110이 돼서 요게, 요게, 요것이, 요것이 뭐를 의미한다? 마이너스 2를 의미한다. 이렇게 씁니다. 컴퓨터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같이 음수를 덧셈하는 방법으로 뭐를 한다? 뺄셈을 합니다. 다만 연산 거기가 크기에서 벗어나 추가적으로 오버플로우는 무시한다. 그러면은 뭐냐? 크기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비트, 요구되는 비트, 그럼 이쪽에 추가적으로 비트가 더 필요한 거, 이런 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겠다. 얘 연산해서 이진수 요게 2죠.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2는 1110이었죠. 마이너스 2는 1100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더하면은 10000 얻었다면은 맨 앞에 이런 무시, 아까 이거 무시, 뭐죠? 오버플로죠. 맨 앞에 1은 오버플로예요. 그러니까 무시되므로 어떻게 돼요? 요 무시하면은 요거 4비트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한편 이해 보수법으로 표현된 음수에 다시 이해 보수법을 적용하면 대응되는 양수를 얻을 수 있다. 요 보수가 이거예요. 보수에 이해 보수법을 다시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 0, 0, 1, 0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수를 포함하는 경우 n비트인 정수형의 십진수 표현 범위는 이 요거에서 요거까지다. 그럼 n비트 여기 넣으면은 뭐야? 만약에 앞에서 말한 4비트 하면은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8. 그럼 요거 2의 n-8 마이너스 뭐야? 7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4비트이면은 이렇게 될 거다. 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치수 부분이 n-1인 거는 요것이 n-1인 거는 부호 비트로 쓰이는 자리는 빼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4에서 위에 n-1을 하면은 4는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왜 4 넣으면은 2에 3승 해서 하나, 둘, 셋이잖아요. 왜 n-1이니? 요거는 뭐야?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부호이니까 뭐야? 빼야 돼요.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양수 범위 표현에 마이너스 1을 쓴 거는 양수 부분에 왜 또 마이너스 1을 냈냐? 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 요거를 왜 요거 한 거, 그 다음에 요거를 한 거는 요거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당길수는 십지인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있다. 차르형에는 뭐야? 8이죠. 맞아? 그럼 2의 8승 되겠죠. 이거 아니 마이너스 2에 여기 n 대신에 8을 넣으니까 7이고요. 요거는 뭐야? 2의 7에서 뺀 거잖아요. 뭐이 정도야 하겠지. 부호 없는 정수형은 어디에서 0에서부터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죠. 음수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 됐고요. 숏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부호 없는 거는 0에서 여기까지인 것이다. 그럼 똑같이 합시다. 이거 설명 안 할게. 이 표현 보면 크기로 고려 자료형을 정해야 낭비된 부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연산의 결과가 표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표현 범위를 넘어서 지금 요거 또는 요거 이런 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틀린 연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자료형을
정해라. 자료형 정하는 방법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수능 특강하고 연계는 했는데요. 상당히 더 어렵게 됐습니다. 81. 개인들은 사회적 영향 아래 놓이면 이는 사회적 동조를 유발한대요. 사회적 동조란 개인의 태도나 행동이 형성되거나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 속에서 루머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루머 신뢰나 루머 전파는 사회적 동조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 깊은 사회적 동조, 루머 신뢰, 루머 전파. 사회적 동조를 규명한 최초의 연구는 요거였다. 아시아 실험이었다. 여러 선분 중 동일 길이 선물을 찾고자 하는 실험. 길이 비교가 쉽고 자명했는데도 오답을 해놓자 특정 오답을 가짜 시험자들이 이거 특정 오답을 내니까 진짜 시험자 가짜 시험자가 오답을 내놓자 진짜들이 오답 비율이 높아진대요. 이는 내가 옳아 스스로 판단이 옳다고 여길 때조차 다수의 판단에 뭐한다? 동조하는 경향이다. 저는 믿어야 되는데 캠벨과 페어리는 정보적 기능 물론 규범적 기능도 원인이다. 판단 근거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다수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정보적 기능 차원에 극한되는 게 아니라 고립되지 않고 구성으로 받아지기 위해서 요거 플러스 되는 동조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루머에 적용한 선스타인에 따르면 사회적 동조는 루머 신뢰, 루머 전파에 영향을 미친대요. 사회적 동조에 의해 확산되는 과정을 정보의 폭포 현상과 동조와 폭포 현상으로 설명을 했대요. 초기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아 게시글, 댓글 통해 다른 사람을 참조합니다. 정보 수용 못해 낮은 이들이 먼저 수용하고 문턱이 높은 이들로 번지며 수용자 수가 늘어납니다. 수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루머 신뢰가 원활하게 형성되어 규모가 커진 것을 뭐라고? 폭포 현상이라고 했어요. 정보의 폭포 현상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맞아요. 그 다음 요거 동조와 폭포 현상. 루머의 전파력이 커진다. 전파력이 함께 나타난대요. 사람들은 원만하게 유지하거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게 진짜 문제예요. 루머를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전파되는 루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럼 이런 태도는 어떤 거야?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행동해. 많아질수록 압력은 더 커져서 동조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거를 동조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뭐지? 자기 검열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행동. 이것도 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음에도 동조화 경향이 커진다. 루머 신뢰가 선행 변인이 아닐 수 있다.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루머 신뢰가 선행점 한편 딴 이야기 하는 거죠. 설명 자꾸 하려고 해. 소속 집단 내에서 밀접하게 유지되거나 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뭐야? 상호관계가 밀접하게 유지되는 경우 그 다음에 관련 주제나 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에 루머의 확산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잘 일어납니다.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동조가 잘 일어나지만
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난다. 있기만 한다 해서 과학이론이 경험적 사실에 논리적으로 논리 경험자들.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해요? 경험적 사실을 통해 입증돼야 된다. 이 사람들에 의하면 점진적 연속적으로 과학은 진보한대. 과학은 뭐한다? 진보한대. 후행이론이 선행력에 상충하지 않는다는 뭐 이게 정합성의 원리입니다. 에 따라 진보해 왔다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지? 연속적으로 진보하고요. 요 정합성 조건에 따라서 진보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지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과학의 본성을 알아챌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파야 벤트 맞아? 그러면 이제 파야 벤트에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정합성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한대요. 예컨대 그러면은 이거 예들은 뭐예요?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죠. 갈릴레이 이론에 따르면 가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그런데 후행 뉴턴, 갈릴레이는 이렇게 했는데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가속도는 증가합니다. 살짝이나마. 그러면은 뭐에서 갈릴레이는 유지된다 했는데 뉴턴은 뭐야? 미세 하나만 증가한다 했어요. 뉴턴 역학의 등정은 진보로 평가받지만 양립이 가능하지 않는다. 이것과 갈릴레오의 양립이 가능하지 않는다. 점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정합성의 조건이 전제하는 자율성의 원리도 맞지 않다. 자율성의 원리란 특정 이론이 입증되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결정된다. 그 자체로 결정이 된다. 그럼 뭐냐? 경험적 사실 자체로 결정되는 그 입증이 대안 이론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없어요.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브라운 운동은 고전 연력학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상충되는 이론인 분자 운동량이냐 통계역학이 등장한 후에야 밝혀졌어요. 자율성의 원리에 결함이 있으므로 정합성 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논리 경험주의자들이 비슷한 이론들 중에서 더 단순한 걸 택하라 왔던 전통적 규칙이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면 이를 따를 때만 진보한다고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은 논리 경험자들은 이럴 때만 진보한다고 했어요. 이와 달리 설명 방법 대조라고 했죠. 고정된 규칙은 없다. 모든 상황에 맞는 고정된 규칙은 없다고 보고 때로는 더 복잡한 하더라도 반대 규칙을 따르는 것을 허용하는 거야말로 진보로 이끈다. 그러면 요거의 무슨 점?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나아가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가설을 대안으로 창안하고 정교화해야 뭐한다? 진보한다. 자, 여기서는 허용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창안하고 정교해야 진보예요. 허용이 진보로 이끌었는데 이제는 대안 이론으로 창안하고 정교해야 진보한다는 이론 증식론이다. 대안 이론은 새로운 경험적 사실을 통해 평가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안 이론은 새로운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기존 이론을 뭐합니다? 평가할 기회를 부여한대요.
기존 이론이 경험적 사실을 잘 설명하면은 정교해짐으로써 그렇지 못하면 잘 설명을 못하면 뭐로? 대안 이론으로서 대체해야 돼요. 잘 설명하면은 정교해지고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잘 설명 못하면은 뭐야? 대체해야 된다. 자, 다른 이론으로 대안 이론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 활동은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본성을 연구할 때 역사를 고려하는 것 자연스럽다. 파이어 아벤트가 대응하기 위해 사례를 정한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론 증식론 어디 요거까지 그런 이론 증식론은 뭐라고 했어요? 평가할 기회를 부여하고요. 또 뭐 한다 했어요? 잘 설명하면은 평가해가지고 잘 설명한다는 평가가 있으면은 정교해지고 잘 설명을 못하면은 뭐야 대체해야 된다. 그런데 요 부분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래요. 방법론적 규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최대화할 때만 건전한 겁니다. 그와 달리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덜 효율적이라면 건전하지 않은 거다. 중요한 건 뭐지? 목표 실현 가능성을 최대화해야 돼요. 그래,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덜 효율적이야. 그러면은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규칙들이 아닌 반대 규칙을 들어 성을 사례들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일부야. 일부 존재한다고 해서 전통적 규칙이 매번 실패할 거다. 덜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뭐한다? 요거까지 맞는 건 아니다. 이론 증식론까지 맞는 건 아니다. 천동성을 거스르는 변칙 사례들이 발견한 상황에서 단순한 이론을 따르는 규칙에 따라 코페르니쿠스가 창안한 것처럼 그러면 그거의 사례죠. 단순한 걸 따르라. 과학의 역사에서 전통적 규칙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어? 진보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더 많대요. 진보를 위해 당연할 건 반대 규칙이 아니라 전통적 규칙이다. 단순한 걸 따르라. 파이어 아벤트는 논리 경험자들을 비롯한 철학자들이 모든 과학의 방정될 때 실패했다는 사실로부터 요런 사실로부터 방법론적 규칙은 존재하지 않고 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거는 누구? 지금 아벤트. 요 반대 의견이에요. 지금은. 하지만 몇몇 시도가 실패했다 해서 앞으로도 색하는 거는 기납추론에 불과한다. 소박한 기납추론이다. 몇몇 사례. 그러면 기납추론이라는 건 경험으로부터 돼야 되는데 뭐 그 경험이 많아야 되잖아. 일부고 몇몇.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일부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읽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몇몇 시도 일부하고 몇몇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 자료가 많지도 않은데 사례가 많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건 소박한 기납추론이다. 그래서 정당화 안 된다. 기납추론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미 잘 입증된 대안이론을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한다거나 대안이론 만드는 것에 힘써야 된다. 이건 누구야? 파이어 아반트 주장이지. 건전하지 않은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게 파이어 아반트의 주장입니다. 이 처방은 뭐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아는 것인가 1964죠. 딱 봐도 1964예요. 이거 참 선생님이 이거 맨 처음 읽었을 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고 우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꺼진 게 어쩌면 눈짓을 보냈다. 동감이었어요. 사내가 들어오면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뭐야? 눌러 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야?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럼 사내가 말을 계속 하고 있네. 우리가 이 작품 모른다고 선생님이 그냥 읽을게요. 아내와 결혼했고요. 우연히 알게 됐다. 친정, 한 번도 친정과 왕래가 없었다.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른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럼 뭐야? 내가 할 수 없었던 이유, 이겁니다. 이건 앞에 뭘 할 수 없다.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다. 한참 후에 다시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을 했다. 시체를 병원에 팔았어.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시체 판 돈 얼마? 4,000원. 나는 뭐야? 얼부사적 판매 외교원, 얼부 장사, 얼부 책 장사예요. 두 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바린스 병원 울타리에 있었다. 그러면 두 명이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사내가 들어와서요.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떠냐 하는데 사내가 말을 하는 바람에 꺼지지를 못했어요. 사라지지를 못했어요. 듣기 싫다 이거지. 누워있을 시체실 있는 건물 알아보려는다. 어딘지 알 수 없었다. 군 굴뚝에서 희크무레한 연기를 바라보고 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 해부 실습으로 톱으로 몸을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정말 그렇겠죠. 지금 시체를 판 돈으로 술 마시러 왔어요.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너무 심각한 말을 했잖아. 사환이 닭광 파가진 접시를 놓고 왔다. 기분 나쁜 얘기 미안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뭐야? 사내의 심리죠. 한 가지만 읽어보세요. 이 돈 얼마? 돈 4,000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다.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그러면 나하고 아니라는 인물이 있죠. 그러면은 다 없앨 때 함께 있어 주겠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누구라든 얘기하고 싶고요. 같이 있을 사람이 필요해요. 사내가 말했다.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뭐야? 왜요? 같이 있기 싫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사내와 우리 처음으로 웃으며 웃은데 뭐야?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웃으며 힘없는 대답으로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 모두 취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그러면 뭐야? 얼마예요? 4,000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지? 3,000원이죠. 3,000원. 사내는 울고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간 군대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했다. 도망간 군대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했고 나는 악센트 찍는 것도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중얼거리고 있었고 영화 광고 중에서 광고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거리는 어때요? 요거 안 읽어도 돼요. 춥고 한산했고요. 소주 광고는 반짝이고 소주 광고, 약 광고는 뭐야?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아가씨는 웃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리의 표정이죠. 이제 어디로 갈까?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아니 말했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나, 안, 사내 이렇게 됐죠. 지난 소방차 무작정 뒤따라가 미용학원 건물을 구경한다. 우리는 페인트 든 통을 하나씩 궁둥이 밑에 꿍클 앉아 뭐 했어요? 불경했어요. 불이 오래 타기를 바랬어요. 미용학원 간만에 불이 붙었어요. 원자에 불이 붙어서 김형 우리 얘기는 합시다. 그럼 나는 뭐니? 김형이네. 그리고 안 성이겠지. 화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볼 걸 오늘 봤다는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 화재는 김형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것이 돼버렸다. 그러나 화재는 계속해서 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은 나는 화재는 흥미 없다. 김형 어떻게 생각해? 동감이다. 아무렇게나 되면 이제 학자의 불이 붙는 걸 봤다. 아니 난 방금 말 잘못했습니다. 모두 것이 아니라 모두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모두 것이 아니라 화재 자신의 거다.
화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없습니다. 김영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입니다. 불길이 밖으로 달려들었다. 간판이겠죠. 물이 닫은 곳에 회색 연기 피어올랐다. 힘없는 아저씨가 깡통으로부터 일어섰다. 내 아내입니다. 크게 뜨고 하셨다. 내 아내가 머리를 막 흔들었다. 골치 깨질 때 아프다고 막 흔들었다. 골치가 깨질 때 아픈 게 뭐야? 뇌막염의 증세다. 하지만 저거는 불길이에요.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아니 끌어안치했다. 안 왔다. 이 양반 우리를 웃기는데요. 나는 꺼졌다 생각했던 하게 불이 붙는 걸 다시 불이 온 걸 봤다. 물줄기가 뻗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겨냥을 잘 잡지 못한 걸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불은 용을 핥고 있었다. 미까지 불붙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가운데 과정을 만원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를 바랬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결국 이 사내는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체 스토리도 한번 읽어보는 것,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요약 정리한 거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고전 소설이에요. 소현성록입니다. 이거는 정을선전하고 비슷하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타내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치면은 보기를 먼저 읽자고 그랬어요. 유교적 봉건사회에서 공주와 사대부가 자제의 혼인은 공주하고 뭐야 사대부가의 자제의 혼인이래요. 공주의 이중적 위상으로 인해 갈등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공주는 군주의 딸, 왕의 딸임을 고려하면 가문보다 높은 신분이지만 시가에서는 시집에서는 가문의 위계와 법도에 따라야 돼요. 자, 가문의 위계와 법도에 따라야 하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주는 신분으로 보면은 공주는 높은 신분이지만 뭐야 돼? 가문의 위계와 법도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인물관계도 그립시다. 송나라 소승상은 세 명의 부인과 여러 아들을 둬요. 부인이 몇 명? 원, 투, 쓰리, 세 명이고요. 아들입니다. 여러 아들을 두는데 운성이 소승상의 아들 운성 그러면은 뭐야? 소운성이겠죠? 왜 글씨가 안 써지니?